우리의 삶은 화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입고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 제품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인증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KTR은 화학환경, 소재부품, 전기전자,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시험 인증 및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국내 대표적인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KTR은 천여 명의 전문 인력이 매년 3만 4천여 기업에 30만 건 이상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고 37개국 170개 기관과의 협력으로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시험 인증으로 기업에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국민에게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7개의 전문 시험 연구소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시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장비가 결과를 도출을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바로 나옵니다. 대신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할 때 한 가지 시험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모두 합쳐지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화학물질의 제품들. 더 나은 미래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공인 시험 인증 기관입니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시험 기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기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1969년에 세워진 KTR은 처음에는 우리 제품이 수출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수출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현재 KTR은 시험 인증을 통해 우리 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어떤 시험과 인증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볼까요? 건강을 해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연구원들이 미세먼지 측정기 성능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2019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 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성능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장비로서 필터에다가 미세먼지를 포집하고 그걸 가지고서 증량법으로 무게를 재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정해진 온도와 습도에서 24시간 동안 미세먼지를 모아 측정을 하는데요. 날짜별로 매일 기록을 하고 모아진 기록을 저장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둡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는 난방기를 많이 돌릴 때가 가장 심하고요. 여름에는 농도가 낮은 편이랍니다. 필터 한 번 재고, 분동 한 번 재고, 필터 재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재면서 필터의 무게 재는 거에 있어서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필터의 전과 후의 무게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리절트 웨이트라고 해서 135점 얼마만 미리그램이 나오는데 포집을 하고 난 이후에는 136.8382 이런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무게 차이가 존재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가 포집한 시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농도 값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이 측정기 판매도 늘었다는데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일부 측정기는 휴대도 가능하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계측기 같은 경우는
이런 비를 맞으면 안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밖에다가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최상층에서 구멍을 뚫어서 옥상에서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장비를 여기다가 설치한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호흡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 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정무현 책임연구원이 옥상을 찾았습니다. 옥상 가득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들이 빼곡히 세워져 있는데요. 모두 성능 시험 중입니다. 평가는 등급으로 매겨집니다. 5개 분야에서 평가를 마친 간이 측정기는 소비자들이 성능 인증 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센서들도 다 문제 없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50이 네. 넘어야 되는 게 지금 16개가 필요한데 네. 그게 만족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관악산만 봐도 어느 정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구나 낮구나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장소긴 해. 연구원은 검사기관 최초로 로봇 자동 측량 시스템을 도입해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능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도 늘어났답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들은 모델별로서 그 미세먼지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측정 모델에 한해서는 무조건 강제 사항으로서 인증 등급을 받으셔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은 소비자나 수요자들이 이 인증 등급을 받고서 본인들에 맞는 측정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는 화장품의 제품 개발은 물론 안전성을 평가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화장품 효능감과 안전성, 그리고 자외선 차단 지수 등을 시험하는 임상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임상센터이기 때문에 외부 시험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시험을 실시합니다. 업체에서 제공받은 제품의 이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차단 지수를 이제 평가하는 시험을 하는 거고요. 식약처 고시에 나와 있는 대로 정량을 이제 덜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이제 잽니다. 외부 시험자들은 이곳에서 화장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직접 발라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시험은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화장품의 특징을 평가하고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또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 실험 대신 국내 최초로 동물 대체 실험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도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 테스트를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테스트가 끝나면 이제 어디서부터 붉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검게 됐는지를 유감 판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량을 조사를 해서 어디서부터 붉게 됐는지, 검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제 빛을 더 많이 쪼이느냐 해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이제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값으로 이제 판정을 합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와 규정에 따라 유효성 시험도 진행합니다. SPF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50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가는데 그게 이제 높은 차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비 테스트 이제 2인을 포함한 총 10명 이제 피험자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평균을 내서 저희가 보고서로 만들어서 업체에 이제 제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8주 정도 소요됩니다. 화장품도 천연 제품이나 유기농 제품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구원은 국내 최초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연 화장품은 천연 원료를 완제품의 95% 이상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 화장품이면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물성 원료가 10% 이상 함유된 화장품입니다. 인증받은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천연 화장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4에 따라 인증 제품의 인증 마크를 표시할 수 있고 또 홍보물이나 포장 박스 등에 인쇄해서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고 3년 후에 인증을 다시 갱신하시려면 갱신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신청하려면 제품에 맞는 시험 항목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석 시료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연구원에 방문해서 상담 후 접수를 합니다. 요 앞서서 저희가 테스트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조건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접수를 하러 온 업체는 기능성 비누에 대한 효과를 인증받기 위해 시험 의뢰를 하러 온 것인데요.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인증도 한국 기관의 인증을 신뢰한답니다. 이제 방문 주셔서 저희 상담자 또는 시험자와 상담 이후 접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견적 금액을 알려드리고 시험 비용이 납부된 이후 이제 시료를 시험팀에 전달하여 시험이 끝난 후 이제 결과를 성적서 또는 보고서 형태로 보내드리는 방식이고요. 또는 택배로 시료랑 이제 신청서를 같이 보내주시면 이후 방문 접수랑 동일하게 이제 시험 상담을 전화 유선 또는 이메일로 해드리고 이제 시험 비용 납부 이후 이제 시험 진행 후 이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모니아 서울 코스메틱에서 왔고요. 네, 저희가 만든 비누인데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좀 신뢰 있는 기관에서 받은 시험 결과 자료 가지고 좀 어필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이런 뭐 손이나 얼굴에 많이 있는 균들에 대한 이 그 살균력에 대한 테스트를 좀 의뢰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살균 시험이나 항바이러스 시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시험 방법을 상담 과정에서 정하고요. 시험에 대한 결과는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일단 저희가 받은 수치로는 SPF 50 플러스 PA 트리플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지 SPF 시험이라든지 PA에 대한 품질 관리용으로 시험 성적서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미백 효과가 있다,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고시 원료니까 고시 원료의 함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에 그렇죠. 대한 그 함량 시험으로 어세이 테스트를 하시는 하는군요. 바이어가 이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홍보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어떤 툴로 사용하고 싶다고 그럼 한국에서 어떤 그 국가공인 기관에서 테스트를 좀 해주라. 우리 비누가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고 어떤 항균 이런 데 효과가 있다 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테스트를 의뢰하게 된 겁니다. 더위가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양재천에 연구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천은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인데요. 양재천의 오염물질을 측정하면 한강으로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흘러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수온 19.7도, pH 8.36, 기호 12.05. pH는 수소 이온 농도로 7보다 작은 것은 산성, 7보다 큰 것은 알칼리성입니다. DO는 용존 산소량으로 맑은 강물의 경우 7에서 10 ppm 정도 물속에 산소가 녹아 있습니다. 20초에 22바퀴, 10초에 8바퀴요. 지금 물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에 보면은 수질 오염물질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오염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이제 연구원에 가지고 들어가서 항목별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하천을 찾아다니는 만큼 어려운 점도 있는데요. 궂은 날씨나 하천이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으면 그만큼 힘도 든답니다. 시료 채취하러 전국 다 다녀요. 네. 주로 수도권을 많이 가는데 멀리 가면은 낙동강이나 영산강도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이렇게 하천이나 시료 채취 말고도 처리장 시료 채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국으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채취해온 하천 시료는 수소 이온 농도나 용존 산소량을 측정해 물속 오염물질의 양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오염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 샘플링 해온 시료는 저희가 국내 시험 방법인 수질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따라서 시험을 진행을 해요. 거기에 시료 보존 방법이나 시료 전처리 방법이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방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는 항목을 분석을 하거든요. 일단 전처리실에서 시료를 전처리를 다 한 다음에 용매 추출을 해서 나온 그 추출액을 이쪽 방에서 장비 이제 분석 기기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만큼 해외 인증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증 심사를 위임받아 연구원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단축됩니다. 글로벌 본부 업무에 대한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어떤 영향도 있고 러시아 쪽이 올해 화장품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조금 인증 지연이 되지만 그래도 진행 하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나요? 전기전자 쪽으로 인증기관에서 저희가 심사를 대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국내에서 소화가 가능한 그런 분야들은 지금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제품이 해외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제품을 보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는 글로벌 기술 수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연구원에서의 제품 인증을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 수출에 앞서 해당 국가의 인증이 필요하다면 연구원에서 먼저 시험을 거친 후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한 수출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6개월 도와준다는 그런 신념 하나로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해봅시다. 네. 화이팅! 네. 저희 나라가 어떤 자원도 없고 기술은 뛰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수요에 따라서 진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 그 해외에서 어떤 규제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저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저희 같은 1381 표준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싶은데 이런 바이오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전화 주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차근차근히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정말로 아마 나중에 그 나라 수출해가지고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린이 제품 구매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텐데요. 연구원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품목과 사용 연령에 따라 안전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충격 에너지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될 수 있는 약한 자석 같은 게 있으면 걔랑 얘랑 같이 비교 시험 같은 거를 해가지고 자석 지수 측정기로 네. 자석 밀도 좀 측정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완구는 다행히 안전 기준에 그 해당 제품의 사용 연령이라던가 기능에 따라서 굉장히 상세하게 안전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중국, 일본 다 동일한 국제 표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둔다기보다 그냥 표준대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판정을 내리면 되고 있습니다.
완구도 종류에 따라 다양한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블록 완구의 경우 3세 이상이 사용할 제품인지, 물체를 입으로 가져가는 3세 미만의 유아가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시험이 달라집니다. 클립의 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다음에 뾰족하기 때문에 이 해당 시험기를 위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 램프가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날카로운 끝으로 저희가 판정을 해서 부적합 결과가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린이 장난감에 자석이 사용될 경우 자석 지수를 재게 되는데요. 0.520 정도의 낮은 지수가 나와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석을 삼켰을 경우 자석끼리 달라붙어 장과 장이 달라붙는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점을 잡는 캘리브레이션 먼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석 지수를 재거든요. 맥스치가 이쪽에서 이제 조금씩 잡히세요. 이렇게 자석 지수가 너무 높으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를 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으로 아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장난감의 경우에는 자석 지수를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시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구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세 미만의 유아는 제품을 입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부품을 삼켜 질식의 위험이 따르는지 확인하고요. 제품의 가장자리도 날카롭지 않도록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KC 인증은 꼭 필요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중 24%는 어린이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장난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비중이 6,300여 건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들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엄격하게 안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전압 케이블 시험동에서 시험이 한창입니다. 케이블의 제일 약한 부분까지도 고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장비로 번개를 만들어서 케이블을 때렸을 때 어디까지 견디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전압의 위험한 시험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사용하는 지중 배전 케이블인데요. 비중 계전불의 높은 그 전압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계속 전압을 높여가지고 그 케이블이 절연이 파괴될 때까지 하는 시험인데 이게 계속 고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간이로 워터를 이용해서 단말을 고전압을 받아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정이나 공장에 전달해주는 케이블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케이블이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정밀한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 시험은 전기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하는 케이블에 대해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고 또 접지가 잘 돼 있어야지 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펜스 같은 걸 치고 보호막을 한 상태에서 시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시험 중에는 차세대 전투기를 구성하는 제품 시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래나 먼지 시험 결과를 제출하려면 프랑스나 미국 등 해외 기관에 제품을 보내 시험 결과를 받아야 했는데요. 모래와 먼지 시험 기관으로 연구원이 지정되면서 부품에 대한 내구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제품을 주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방산 제품의 경우 그다음에 그 먼지나 모래에 대해서 그런 노출되었을 때 영향성을 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항공기, 무인기, 헬리콥터 기기의 부품에 대한 시험 검사는 물론이고요. 육군, 공군, 해군용 기기와 부품, 그리고 방호시설과 건물 등도 시험 대상이 됩니다.
모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래가 분사되고 나서 이제 그 제품에 어떤 뭐 유관적 이런 그 물리적인 타격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제품이 시험이 끝나고 제대로 된 성능을 보장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이제 저희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품에 대해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산업연구소를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제품을 다루고 있지만 제품마다 기업의 사활이 걸린 시험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품 성능이 기준에 미흡할 경우는 제품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요. 수입품은 판매 정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KTR은 5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발맞춰 인력과 인프라를 갖춰가며 국내 시험 인증 리더로 위상을 세워나갔습니다. KTR은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최고 기관과 직접 경쟁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겠다는 미래 100년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KTR은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에 걸맞게 제품 개발에서 생산, 수출까지의 전 과정에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 기술 서비스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과 신뢰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지난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갑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종합시험과 인증기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신뢰와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험기관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